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던 분을 모셨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높아지셨어요. 선거운동도 안 하시는데 왜 그래?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반가워서. 여기 아크릴을 너무 깨끗하게 닦아 놓으셔서 제가 네. 이 아크릴 있다는 걸 잠깐 잊어먹었습니다. 네, 깨끗하게 너무 좋네요. 닦아놨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지난번 모실 때만 해도 뭐 원내대표님, 의원님 여쭸는데 네. 오늘은 이제 후보님으로 오셨어요. 서울시장 후보로. 그리고 게다가 네. 공당의 공식 후보로서는 저 유일하게 지금 저 혼자입니다. 그렇네요. 열린민주당만 경선을 통해서 설 연휴 직전에 네. 후보를 공천을 했기 때문에 진짜 후보입니다. 진짜 후보 김진애 후보님 진짜 후보 나오셨습니다. 김진애입니다. 자, 뭐 말씀 많이 하셨겠지만은 저희 오마이 TV 뭐 후보 되시고 처음 오셨으니까요. 네. 서울시장 후보 되신 그 소감 네. 또 그 각오. 네. 제가 이제 오마이 박성호 TV에도 이제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조금 전에 나왔어요. 저는 벌써 출마 선언을 한 지가 50일 정도 됐기 때문에 맞아요. 공약도 다 발표를 해놓고 또 경선 과정이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뭐 좀 이런 자리가 좀 없어서 조금 아쉬웠었는데 오늘이라도 나와서 다행이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1년에 시대 정신은 도시 전문가가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됐을 때는 그때는 사람을 좀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가가 아주 적격이었다. 그때는 제가 왜 그랬냐면 10년 전에도 제가 출마를 준비하고 선언문까지 다 써놨는데 네. 안철수 나온다고 그럴 때도 제가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박원순 후보가 나온다고 그러자마자 제가 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2021년은 지금 가장 제가 적합합니다. 네. 제가 진짜 도시 전문가고 그리고 저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김진 에너지를 서울시에 충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뭐 사전에 얘기를 드리면 네. 제가 공약들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공약 설명보다는 지금 이제 단일화 국면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조명이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제가 아마 일반적인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별로 퍼센테이지가 많이 높게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도 하시겠습니다만은 단일화 국면에서는 완전히 달라질 거고요. 제가 네. 노무현 바람, 돌풍 그리고 빅뱅을 이뤄내겠습니다. 네. 노무현 바람, 빅뱅. 네. 네. 노무현 대통령이 2%로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이제 당의 지지율이 한 5%에서 9%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네. 저희는 지금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3점 몇 %인가 나오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시작이 불과하다. 네. 아니 어떤 언론사 기사를 보니까 네. 초조한 김진애, 여유 있는 박영선 뭐 이렇게.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앞서간 사람들이 훨씬 더 불안합니다. 안 될까봐. 왜 그러냐? 저는 도전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네. 비우고 그리고 열심히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후발주자의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네. 특히 박영선 후보는 좀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범보수 야권이 단일화가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네. 드디어 그동안 별로 안 좋아하던 김종인 위원장도 단일화는 이제 숙명인 것 같다 이 얘기를 네. 하셨고 지지율을 보면은 범보수 야권의 지지층을 다 합한 것보다 범민주 세력이 조금 낮습니다. 낮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낮아요? 단일화를 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단일화를 할 때는 네. 이제 항상 우리 시민들은요. 항상 도전자를 좋아해요. 거기다가 요번에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 뉴페이스는 저밖에 없어요. 다 10년 전에 나왔던 사람, 지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시대 정신을 읽고 이 시대에 만난 그리고 제가 자신하기에 제가 가장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아마 에너지 수준으로는 아마 뭐 김진 에너지 제가 죄송합니다. 김진 에너지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충전 드리고 네. 서울 시민들께 희망의 에너지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정말 뉴페이스는 후보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야, 정말 이렇게 그동안 사람이 없었나. 그러니까 정말 노회하고 네.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정말 닳고 다는 사람들, 음. 아니면 이 당도 저 당 기웃거리면서 당 깨고 다니던 사람들, 음. 그다음에는 완전히 반문재인에 대한 증오 에너지만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지금의 서울시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특히 얘기하는 게 이번 네. 서울시장은 제가 이 얘기부터 먼저, 네, 왜냐면 네. 정무적인 얘기부터 먼저 네, 하는 게 하시죠. 좋은 예. 게, 이번 서울시장은 사실 지금 서울의 위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코로나 위기, 네. 또 하나는 부동산 이 문제예요. 음. 이 두 가지가 다 민생 문제예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부분은 이제 방역도 어느 정도 이제 훌륭하게 되고 있고, 음. 백신도 있기 때문에 네. 요 자체는 그래도 상당히 컨트롤이 될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여기서 희생당하는 소상공인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버틸 수 있게 해주느냐, 이건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네네. 두 번째가 사실은 부동산 이슈입니다. 음. 이 부동산 이슈는요, 정말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 같은 거예요. 그죠? 뭐 크게 얘기하면은 이게 초저금리와 그다음에 네. 유동자산이 워낙 많아서 생기는 거품이기도 하지만 또 서울시가 잘못하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다른 이상한 공약할 필요 없어요. 지금 1년 3개월 동안, 특히 앞으로 한 10여 개월 동안 분명히 시민들한테 이게 달라진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신호가 된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와 그 변창흠 장관이 네. 여러 가지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러게요. 다양한. 신호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도 제가 보면 역세권을 아주 강조하시는 거 보면은 제 대표 공약인 역세권 미드타운을 막 밀어주시고 계세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아전인수를 하는 겁니다. 선거 때는. 변창흠 장관님하고는 사실 한 15년 동안 저희가 정책적인 동지이고, 그리고 이런 거를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 얘기를 해서 그러세요?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이거를 서울시에 안착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왜냐면 안착하려고 그러면은 국토위원회에서 저기 그 법안만 통과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서울시의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네요. 실제적으로 지구도 지정해야 되고, 음.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사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SH 공사하고 민간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게 사업이 매치가 될 수 있게 하려면은 현장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꿰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하나하나 갈등이 있습니다. 주민들 갈등, 그다음에 뭐 이익을 그렇죠. 어떻게 나누느냐의 네, 단계마다 갈등, 있죠. 그다음에 또 각 구마다의 생각이 다른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뭐 저는 근데 이거를 못 하잖아요. 네. 만약 이거를 열 달에서 이거 못 하면 우리 대선도 위험해집니다. 대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대선도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히 제가 이번 대선을 우리가 이기기 위한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김진애가 최고다. 이거를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네. 하나가 이제 또 하나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으면은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일단은 귀책 사유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근데 지금도 두 후보가 박영선, 우상호 후보 두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거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안 해요. 저는 참 그게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상호 후보는 뭐 롤 모델이라고 하는 좀 네. 과한 표현을 쓰셨지만 박영선 후보는 계속 피해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 선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이제 물어뜯고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과연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박영선 후보가 만약 된다면 네. 박영선 후보가 과연 그걸 견딜 수 있느냐. 저는 박영선 후보가 20년 정치 생활하면서 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삼을 만한 시비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도 사실 한 번도 클리어가 돼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박영선 후보는 제가 가장 비판하는 점은 이거예요. 리더십이 흔들려요. 왜냐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타이밍에 특정한 자리에 있을 때 그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선 후보가 상당히 이제 음윤포가 좀 많은 후보죠. 그리고 지금도 그 범보수 언론에서는 박영선 후보를 별로 안 흔듭니다.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그게 당연히 보이시죠? 네.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거기다가 본선에서. 서울시장이 되고 나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흔듭니다. 뭐 정책에 대해서 흔들고 공약에 대해서 흔들고 실적에 대해서 흔들고 또 뭐 여러 가지 과거 일에 대해서 흔들고 검찰도 나서서 고발 고소할 거고요. 아하. 보수권 기득권 카르텔들이 엄청나게 뭉쳐서 할 겁니다. 그거 버텨낼 사람도 김진애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럴 때 제가 선거에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제 자랑도 하고 이러는 게 참 명구스럽습니다만 이럴 땐 해야 됩니다. 네. 할 수 없이 저는 서울대에 나왔어요. 네. 그 MIT 나왔어요. 학벌로 흔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타임즈에서 21세기를 끌고 갈 백인의 유일한 한국인으로 꼽힌 사람입니다. 네. 저는요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에서도 인정하는 후보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실력은 확실하다. 내고 근데 왜 우리 편이 아닐까? 이것만 이제 좀 속상한 거지.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저는 뭐 현실 정치인으로 국회의원 생활한 거는 2년 반과 지난 10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18대 할 때는 4대강 사업 아, 저격수로 해가지고 뭐 다른 흠결을 잡을 게 없어요. 어마어마하셨죠, 그때. 네. 네. 그리고 지금 요번에 10개월 동안은 제가 법사위의 김진 에어컨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보셨죠? 제가 국힘당 의원들을 어떻게 제압하는지 제가 언론들 흥신소하지 마라, 찌라시하지 마라 네.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거 다 보셨잖아. 윤석열 검찰총장 제가 앞에서 주눅 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공직자 마인드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게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를 좋은 게 좋은 거다. 언론에서 거론되면 싫다. 언론에서 흠집 잡으면 어떻게든 조심하자.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가지고 아니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실력이고 진짜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바꾸려고 하면은 그런 투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권이라고 해서 더구나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이제 말기로 간 겁니다. 그러면은 정권도 그렇죠. 흔들리고 저쪽에서는 더 극악스럽게 공격을 할 때 네. 이거는 저희가 선제로 나서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설득하고 제압하고 실적을 내는 데는 김진애밖에 없습니다. 네. 그 말씀 쭉 들어보면 이게 서울시장 이번에 보궐선거가 대선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서울시장이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해도 두 후보가 남아 있지만은 단일화 통해서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해도 흔들리고 공격을 받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대선까지 어려워진다. 영향을 그런 미치죠.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고. 거기다가 제가 단일화해도 네. 제가요 열린민주당의 뭐 비례대표 1번이지만 솔직히 법사위에서 활동한 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 법사위에서 그러세요? 활동을 네, 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저를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너무 괜찮다. 저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하고 제가 또 국토위로 네. 지난 12월 달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뭔지 아시죠? 국민의힘 어떤 당입니까? 박덕흠, 아, 전복민, 배출한 부동산 마피아 당 아닙니까? 이러고서 딱 이렇게 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네. 국회의원도 그렇고 아, 시의원도 구의원들 그리고 당원들한테도 제가 상당히 호감과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또 박원순의 행정부 안에서도 네. 박원순 시장이 해왔던 일을 너무 뒤집지 않고 아주 이어야 될 건 정확하게 있고 그런가 하면 박원순 시장이 좀 답답한 점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박원순 시장을 제가 이렇게 평가하면 여러분들 참 왜 박원순 시장 흥을 잡느냐 그런데 이게 평가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님은요 두 가지가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네. 답답하지만 그동안 말을 못하고 이제야 얘기를 하지만 네. 하나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쉬운 일도 어렵게 하세요.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어려운 일도 쉽게 푸는 게 리더십이거든요. 네. 근데 시민운동과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중시하기보다도 시민 참여를 중시하기 때문이지만 이걸 맥을 딱딱 잡아주는 거를 잘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민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개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시고 그러니까 본인 마음 속에는
개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있으셨어요. 네. 그 3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청년주택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발주의자라고 또 특히 흔들죠. 시민운동에서 막 흔들거든요. 음. 근데 그럴 때 흔들리세요. 음. 실제로. 그러니까 추진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아.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진짜 개발론자입니다. 저는 개발은 항상 해야 되고요. 개발은 도시가 진화하고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해왔던 개발이 나쁠 뿐이다. 아. 왜냐하면 이렇게 저는 이제 먹튀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먹튀서. 부동 규제 풀어가지고 빨리 짓고 분양하고 딴 데 가서 또 해먹고 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따로 지어가지고 동네는 막 저기 주변만 돌아다니게 만들고 자기 딱 담벼락 치고 예. 그다음에 상업지구는 딴 데 만들어가지고 다들 차를 갖고 다니게 만들고 그렇네요. 이런 건 정말 나쁜 거예요. 아. 또 저기 단지 안에다가 고급 아파트 쳐놓고 임대 아파트는 저쪽에다가 이렇게 따로 요만큼만 네. 해놓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소셜 믹스 안 되는 거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그다음에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없애는 것도 정말 나쁜 개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명박 오세훈으로 대변되는 그다음에 너무 겉멋만 부리는 것도 나쁜 개발입니다. 오세훈 전형적으로. 저는 오세훈은 뭐 MB의 황태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네. 물려받은 유산으로 자기 마음대로 디자인 뭐 브랜드 이런 거 하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게 다 거품이거든요. 그리고 음. 양극화를 만드는 이런 건데 네. 진짜 개발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다 반- 하는 겁니다. 소셜 믹스하고 소셜 일자리 믹스도 있고 되고 원주민 살고 일자리하고 주거하고도 직주 근접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하철 대중 우리 버스 시스템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너무 이런 거 좋죠. 타면서 차가 줄 필요가 없고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의 속성인 걷고 싶은 걷고 도시를 싶은 만들. 도시. 왜냐면 제일 좋은 도시는 걷고 싶은 도시예요. 음. 저는 이걸 30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중간 중간에 좀 오아시스 같은 이런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게 있고 담벼락이 없는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담장은 약간 뭐 이렇게 작은 데는 있을 수가 있는데 단지로 담벼락이 있다 맞아요. 이런 거 성처럼 돼 정말 있잖아요. 하나하나의 성곽을 만들고 그 성체 안에서만 자기네들끼리만 끼리끼리 네. 산다. 이런 데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절대로 안 생깁니다. 네. 시장 통해서 자라야 저도 저도 시장 통해서 자랐거든요. 네. 카이사르처럼 상상력이 있으세요. 카이사르처럼 될 수 네. 있습니다. 아. 진짜 리더십이 생기고 진짜 왜냐하면 이 디지털 21세기 시대라는 거는 네. 그냥 모든 게 예측 불허예요. 음. 어디서 뭐가 될지를 모르는데 네. 여기에서 옛날처럼 사자 받아가지고 학벌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해서 자리 하나 해가지고 네. 평생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서로 섞이고 그다음에 평소에도 흥미거리도 많고 네. 그다음에 이 세상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 보면서 네. 자기의 멘탈과 특히 감정적인 멘탈을 튼튼하게 하고 자라는 이런 친구들이 21세기 인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도시답게 만들면 네. 우리의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훨씬 더 높아진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죠. 아니 너무 좋고요. 제가 말씀 좀 들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후보들도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제일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내다보고 그다음에 과거에서 미래를 내다보지만 지금 당장 해야 그러니까요. 돼요. 예, 미래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역세권 미드타운이 제 대표 진짜 개발 역세권 미드타운을 가장 진짜 개발이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서울에는 307개의 지하철이 있어요. 307개. 맞죠? 진짜 많네요. 제가 버스 스톱을 재보니까 4,000개 되더라고. 어이구. 근데 그 버스는 이제 양쪽에 다 있으니까 네네. 낮게 뭐 2,000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앞으로 도시철도가까지 하면 한 360개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을 보면 우리 그동안의 도시개발 패턴을 보면 네. 저쪽에 가서 아파트 단지 만들어요. 그죠? 아파트 맞아요. 단지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는 바로 다세대 뭐 연립 별로 높지 않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다운타운은 굉장히 높은 거 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딱 비어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지금 역세권 주변이 바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대안 개발이고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개발인데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그 비워둔 왜 거거든요. 도시를 아니 비워둔 게 아니라 네. 왜 못했냐? 그동안은 아파트 단지만 얘기해서 그래요. 음. 재개발 재건축도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이 얘기만 하는 거지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재건축 재개발 그 아파트 딱 그것만 거기만 얘기하는 얘기한 거. 거죠. 그다음에 빈 땅 찾아가지고 빈 땅 위에다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저는 네. 변창흠 장관님하고 한 정말 이 정책적인 동지로 이게 서울에서 비어 있는 개발의 솔직히 이걸 얘기하면은 뉴욕의 100여 년 전, 파리의 150여 년 전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도시형 아파트를 짓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복합 기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뭐 1, 2층에서는 굉장히 즐겁게 그 위에서는 여러 가지 생산적으로 네. 그다음에 특히 그 위에는 주거인데 말하자면 그 주거는 직주근접이나 재택근무처럼 쉽게 바뀔 수도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진짜 도시다운 도시거든요. 이런 서울다운 서울을 만드는 네. 307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거를 그래서 제가 역세권 미드타운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뉴욕에서 나온 말인데요. 네. 여러분 다운타운이라는 말도 뉴욕에서 나왔습니다. 음. 뉴욕이 이렇게 길잖아요, 맨하탄이. 네, 네. 그러니까 다운타운은 밑에예요. 맞아요. 거기는 상업 시설들이 있는데 증권거래소이면 상업 시설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업타운이라고는 저쪽에 센트럴 파크 있는데 거기는 주로 고급이고 맞아요. 주로 아파트 있는 데가 업타운이에요. 네. 중간에 미드타운이 섞여 있는 데입니다. 아. 복합적으로 기능들이 섞여 있는 게 미드타운이에요. 아, 그런 바로 뜻이네요. 그 뜻입니다. 그런 왜냐하면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 뉴욕 예. 가서 보시면 네네.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즐겨 가는 데는 업타운은 잘 안 가죠. 거기는 맞아요. 아파트 단지만 있는데 누가 가요?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운타운은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러 갑니다만은 미드타운에 미드타운. 가면은 먹을 데 많고 그다음에 그 소나 옆에 이제 아주 가볼 데도 많고 네.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진짜 뉴요커들이 거기서 뭐 즐기고 맞아요. 살고 물론 예. 물론 임대료는 좀 높습니다. 좀 높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높죠. 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서울이 제가 왜냐하면 주택 문제와 도시 문제는 항상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서울이 지금 이제 주택 보급률이 95%예요. 딴 도시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그리고 자가율은 더 낮아요. 음. 자가율이 51%인데 음. 정말 웃기는 거는요. 이건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서울에 임대로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임대로 사는 사람이요? 글쎄요. 59%예요.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예. 자기 집이 있어도 자기 집에서 안 살고 전세로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자기가 직장에 가까운 데 가거나 아니면 애들 학교 때문이라든가 다른 집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대도시의 삶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렇게 이른바 이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이러려고 그러면은 정말 이 역세권이라든가 교통 좋은데 빌려서 살 수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제가 어저께도 저 합정역 근처에 서교동 청년 역세권 주택에 갔다 왔는데 네, 이제 이게 박원순 시장님이 하신 11개 중에서 이제 거의 처음 작년에 입주했습니다. 어떠셨어요? 근데 이게 네. 이제 되게 규모가 커요. 여기도 원래 주상복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주상복합이 잘 안 돼서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임대주택으로 만든 겁니다. 임대주택 90%는 민간 임대고요. 네. 10%가 공공 임대예요. 전체가 한 961가구가 되는데 아니 합정역에서 50m야. 좋겠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대개 한 13평짜리가 제일 크고 한 7평, 네. 9평 원룸짜리 있어 가지고 혼자 살거나 아니면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게 여러 개 많아진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평수가 많은 것도 해야 될 텐데 네. 저는 어저께 거기 갔다가 제가 이건 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네. 제 조카가 최근에 결혼을 했어요. 작년에. 예. 근데 자기 남편이 거기 마포 어디에 그 청년 임대주택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신혼으로 들어가서 그걸 구했다. 그래서 어머 너 신랑 너무 잘 구했다. 내가 막 그랬거든요. 예. 어저께 갔더니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반가웠겠다. 그 사이가 뭐 제 팬이라고 그래. 저는 조카 사이 결혼식에서 한 5분 본 것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근데 야. 그런데 거기 살면서 안에 다 집들이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냐 우리 아. 저기 김진애 TV에서 이제 아.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괜찮냐 예. 근데 아직 집들이도 한번 못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음. 그래서 자기네들 집에 랜선 집들이라고 해준다고 자기 친구들한테 이거 보라고 김진애 TV 보라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정말 좋은 게 8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좋다. 8년, 진짜.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8년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 신혼을 하면은 아마 처음 아기가 한 2-3살 정도 때까지는 되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넓은 거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10여 년 뭐 이런 정도로 살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네. 돈 좀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살 수 그렇죠. 있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조금 평수마다 하는데 이 친구들이 사는 거는 한 보증금 이게 제일 13평이냐 제일 큰 건데 네. 보증금 한 6천만 원에다가 음. 월 한 8만 몇천 원이라든가. 8만 몇천 원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야.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 원룸들 네. 저기 하면 보통 6천만 원에 5-60만 원 플러스에서 100만 원까지 되거든요. 네. 이것도 뭐 강남 같은 데 더 비싸고 그러는데 이런 거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많이 만들 어. 수 있는 데가 역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역마다 정말 네.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네. 역 가깝지, 네. 그다음에 싸지.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죠. 차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주말에 여기 놀러 있으니까. 나갈 때는 렌트카 해가지고 나가면 돼요. 공유차. 공유차 해가지고 나가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아, 이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런 게 잘 없어가지고. 뭐 어디 저기 다가구 주택 밑에 반 지하에 들어가 사셨겠지. 아니면 옥탑방. 뭐 저도 이제 그 전세부터 살아야겠다는 생각해가지고 네. 빚을 내가지고 어떻게 전세로 들어가 살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게 많았다면. 네. 근데 또 경쟁률이 세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서 제가 네.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네. 저기가 됐느냐 물어봤더니 그것도 참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이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지역의 생활권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아온 사람한테 점수를 더 많이 줘요. 거기에 직장을 다니고 네, 있으면 네. 더 줘요. 이 친구가 이 남편이 바로 그렇네. 거기에 다 정말 만들- 1순위가 그래서 1순위가 됐대요. 그러니까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음,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거.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보면 제가 이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10분 동네인데 10분 10분 동네. 동네는 아니 이게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박영수 하는 박영수하고 21분 완전히 다르고 컴팩트 이거 도시. 10분 동네는 11년 된 네. 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제가 한명숙 후보 2010년에 네. 제가 한명숙 후보 캠프에서 제가 정책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때 예, 예. 정책을 개발하고 많이 정말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음, 근데 이제 이게 10분이라는 거는 사실 도시계획 쪽에서는 저희는 뭐 한 100여 년 된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10분 안에 걸어 다닐 수 있는 동네가 제일 좋은 동네다. 그렇겠네요. 거기에 예. 여러 가지 왜냐 그게 되게 500m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명숙 후보가 떨어졌잖아요. 아유 떨어졌다 그러죠. 아, 그때 낙선하셨잖아요. 이기는 줄 알았는데 네. 끝에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노회찬 후보를 또 상당히 미워했는데 노회찬 후보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대로 단일화를 못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박원순 시장이 그 정책을 받아들이셨어요. 10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동안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편할 뿐만이 아니라 요번에 코로나 위기 때 보면은 네. 광역 상권들은 그야말로 정말 타격이 너무 많았어요. 이태원, 맞아요. 남대문, 광장시장 이런 데는 그냥 광역 관광들이 거기는 거의 7-80%가 셔터가 됐습니다. 근데 동네 생활권은 타격을 덜 받았어요. 맞아요. 가령 저도 영동시청 저기 하는데 거기도 한 20-30%는 매출이 줄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네가 걸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음. 기존에 완전히 이걸 가지고 있는 데서 그다음에 유럽은 더합니다. 유럽에서도 어디서 못 사게 하면은 집 밖에 못 나가니까 다 집 차를 못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까 네. 다 집 앞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생활권의 상권은 굉장히 이런 앞으로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0분 동네를 네. 저는 이어받겠다는 겁니다. 이어받겠다. 이거는 10분 동네. 제가
오아시스 서울시대라고 하는 음. 큰 틀에서 네. 이 10분 동네는 이거는 이어받아야 된다.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음. 왜 쓰잘데기 없는 딴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나라 얘기하면서 그런 거 좀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예.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사람 특별시를 얘기했던 한명숙 후보, 네. 그 다음에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했던, 그리고 동네와 생활을 중심으로 얘기했던 박원순 음. 시장이 해온 거를 이어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어받아서 네. 더 활발하게 만들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남아 있는 과제는 네. 그 여권 단일화 어떻게 할 건지 네, 그게 또 있는데, 여권이라고 범여권. 그러지 말고 네. 범민주 진보. 알겠습니다. 저기 그래서 민주진보. 제가 저도 나름대로는 뭐 여러 가지 아무리 작지만 여태까지 네. 제가 보수 언론이나 일반 방송 언론에서 제가 노출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우상호 박영선에 비해서. 그렇죠. 당연하죠. 잘 안 나오시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안 나오죠. 저 별로 구애 별로 안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약 5%에서 7% 사이의 지지율. 네. 그다음에 정의당이 이번에 후보를 안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의당이 또 5%에서 7%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도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노회찬 사실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정책 공약 중에서 11년 전에 네. 한명숙 후보하고 붙었을 때 나왔던 노회찬의 약속. 제가 이거는 베스트였습니다. 네. 저는 그때 이제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했지만 이제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나가 어제 그 보니까. 빨간 책, 왜 빨간 조그만 왜 벤치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제가 네. 이 영상 저기 얘기해 줬으면 제가 모든 아. 거 다 여기다 끼워 넣을 수 있는 건데 네, 네. 여기 그걸 가지고 그 노회찬 이렇게 작은 2인용 벤치 하얀 벤치예요. 빨간 바탕으로 제목이 노회찬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노회찬의 약속에서 제가 노회찬 의원님은 항상 진보적이고 네. 또 생활적으로 항상 10년을 앞서가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놓은 공약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네. 그걸 이어받겠다고 제가 한 7, 8개의 공약을 추려서 네. 그러니까 노회찬 재단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 방문해서 제가 이거를 이어받겠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뭐 그냥 솔직 얘기하면은 제가 사실은 그 정의당에 당시에는 진보신당으로 나오셨지만 뭐 민주노동당도 있었고 뭐 여러 그렇죠. 있었지만 진보적인 가치라고 하는 건 사회를 조금 앞당기는 힘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약간 앞당기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변화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다르게 갖고 있는 건데 보수는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는 거에 많은 가치와 구체적인 것들 특히 노회찬 위원님이 좋은 게 저하고 똑같이 굉장히 실사구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치는 이렇게 있되 나오는 공약들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네. 말하자면 이분은 제가 10분 동네를 얘기했으면 그쪽에서는 도로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 다이어트를 제가 이어받겠다 했습니다. 네. 도로 다이어트는 딴 거 얘기할 거 없이 차선을 하나씩 줄이면은 우리가 많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걷고 예, 싶은 예. 도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거든. 그다음에 이제 가령 무상 의료 같은 데도 4살까지 하기로 그때 공약을 했는데 아직도 안 됐는데 저는 6살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같이 지금 애기 안 낳으려고 그러는 데서는 정말 아이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서 이어받겠다고 어저께는 마침 또 최강욱 대표님께서도 같이 해주셔서 근데 제가 보면서 노회찬 의원님이 굉장히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유머러스하고 해학도 있고 너무 좋으시지만 맞아요. 실제 정책적으로 앉아 계시면은요 너무 심각하고 진중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최강욱 대표도 그런 일화를 얘기하시면서 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10년 뒤에 여러 가지 우리가 노회찬 의원님이 여기 안 계시는 거는 정말 너무나 아쉽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고 하겠다 이런 거 하니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여기에서 제가 요새 너무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네. 저는 기분 나쁘긴 합니다만은 음. 여자 노무현, 여자 노무현. 여자 노회찬,
여자 노회찬. 여자 유시민 이 얘기를 여자. 굉장히 많이 들어요. 댓글에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음. 그건 뭐냐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이게 촌철살인으로 딱 부러지게 제압하는 힘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사위의 활동을 보면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노회찬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냥 얼굴 붉히면서 막 이렇게 싸우지 않잖아요. 네. 살금살금 웃으면서 유쾌하게 해주면서 유쾌하게. 네. 웃게 해주면서 거기다가 뼈를 심지 않습니까? 네. 뼈를 이제 때리는 그게 딱 노회찬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정책인이 이런 데 나오면 그냥 논리적으로 일모, 첫째 모, 둘째 모, 셋째 모, 딱 유시민이라 논리적이게 딱 부러지게. 예. 그렇게 해서 예. 뭐 저는 영광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언젠가 남자 김진애가 나오기만을 바라는 거죠. 이 뭐냐면 그런 것도 사실은 상당히 양성평등적이지 않은 별명이거든요. 뭐 사실 뭐 그럴 수도 그래서 저는 있겠네요. 들을 때는 기분 나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이제 뜻을 아니까. 뜻이 있으니까 그 안에. 네. 남자 김진애 파이팅. 자, 어디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고. 네. 자, 뭐 이 열린 민주당의 지지층 또 정의당의 지지층 그 지지율을 받아안고 또 민주당에서 김진애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까지 합하게 된다면 말씀 들어보니까 이 범민주 진보 후보 단일할 때는 승산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김종배 시선 집중에 네네. 나와서 얘기했는데 솔직히 방송에서 저를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냥 클릭 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직 별로 흥미진진하지 않으니까. 아하. 왜냐하면 저쪽에 안철수나 뭐 하다못해 금태섭이나 어제 토론도 하고 오세훈이나 그랬죠. 이런 거 하는 네, 이유는 네. 저쪽은 자꾸 말하자면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범 여권은 너무 밋밋합니다. 솔직히 네. 열린민주당 내의 경선은 제가 정말 더블 스코어로 이겼고요. 정몽주 의원하고.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우상호, 박영선 후보도 지금 왜냐하면 거의 다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박영선 후보는 여성 가산점도 받습니다. 저는 여성 가산점 안 받았는데 네. 여성 가산점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 받쳐주고 있는 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여러분 네. 세상이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받들어지는 후보, 만들어진 후보거든요. 그런 후보들은 되게 멘탈이 상당히 약해져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못 갑니다. 예. 근데 지금 다 같이 기대하는 거는 우상호 후보가 사실 굉장히 탄탄해서 우상호 후보가 거기서 이변을 만들어주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그건 저는 어떤 경우에나 박영선, 김진애의 토론회다. 네. 시청률 폭발입니다. 아. 우상호, 김진애는 조금만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본선에 나가서 김진애, 안철수 토론에 나오면은 지금 다 그 기대하고 있어요. 아 그거 한번 보고 싶다. 그거 뭐 한번 보고 진짜 보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김진애가 이변을 일으키면요 흥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재보궐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네. 굉장히 중요. 조직표라고 그러지만 예. 이거예요. 나가서 꼭 찍어야 되겠다. 음.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왜냐하면 김진애는 그런 후보입니다. 솔직히 다른 후보님들은 당원들을 하지만 이 양반이 이렇게 뒤에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제목이야. 그다음에 나오는데 말을 이렇게 시원시원 잘해.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사람한테는 믿고 맡기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네. 그냥 김진 에너지한테 서울시장 맡기고 푹 안심하십시오.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네. 제가 박원순 시장 됐을 때 제가 바로 그랬거든요. 몇 년 동안 정말 걱정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사람이나 거기다가 제가 제 인생 스토리가 네. 하여튼 재밌는 거 투성이거든요. 에피소드가 가령 공대에서 여자 그러니까요, 화장실 혼자. 없는 공대 다니면서 너무 없으니까 남자 그 화장실 시절에. 발로 차고 들어가가지고 했다라든가 이런 거 되게 재밌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가 네.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부모님 모시고 두 딸 키우면서 자수성가한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네. 집도 같이 짓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이런 에피소드예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이 풍부한 이야기의 김진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쾌하고 상쾌하고 네. 통쾌하다는 걸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대중이. 그래서 빅뱅이 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제 바깥에서 제가 일찍부터 유명했지만
되게 이제 건축가 뭐 굉장히 센 여자 이런 거로 알려지고 그러다가 또 21세기 리더 이런 거로 알려지다가 네. 제가 그거를 조금 거기다 4대강 사업 저격수 이렇게 알려지다가 제가 이거를 굉장히 좀 귀엽게 만들고 그런 게 뉴스공장 도시 이야기하고 네. 알쓸신잡이었어요. 맞아요. 알쓸신잡에서 유시민 작가까지 유시민 작가 앞에서 막 주눅 안 들고 막 같이 진주 사투리 해가면서 통역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김진애를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클럽하우스에 자주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세요? 제가 클럽하우스는 자주 들어가면 네. 왜냐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스피커를 올려줘요. 음. 그러면 제가 올라가면 다 같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알쓸신잡 너무 좋았어요. 그때 보고 너무 팬이 됐어요. 그 보신 분들은 알쓸신잡 때문에 꼭 김준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자기도 손 들었어요. 아하.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입소문이 좀 나서 네. 많은 분들이 이런 후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게 일단 중요해 단일화의 보여요. 본격 국면이 되면은 이런 네. 것들을 사방에서 다 얘기하. 어. 물론 그때도 김진애 흠결을 얘기하겠지. 제가 호통치던 거, 4대강 사업 현장에 가서 호통치던 거, 이명박 불법 사찰 내 자료 내놔라, 뭐 이런 거, 흥신소, 찌라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공직자 마인드 맞습니까? 이런 거 하는 것도 호통치는 거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양쪽의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매력이 넘치는 매력과 마력이 두 개 다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해도 너무 되나? 재밌네요. 이제 뭐 댓글로 많이 달고 계신데 시원시원하고 진취적인 사고 응원합니다. 최고입니다. 이런 분이 서울시장 출마해야 하는데 웃음 가득 하시고 정말 찐 장군이나 불러도 될 듯 믿고 맡길 수 있는 서울시장 크크크 뭐 이렇게 매력 있는 후보님 너무 멋지시네. 이런 댓글들이 쭉 올라오고 있네요. 네. 매력과 마력이 마력이 같이 있는 김진애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방송 정말. 나오실 때마다 얘기하다 보면 시간 너무 빨리 가요. 맞죠. 뭐 웃다 보면 빨리 그냥 선거가 박수 치다 지나가야 돼. 보면 아니 근데 빨리 선거가 지나가고 네. 빨리 여러분들하고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제가 몇 가지 약속 이제 공약에다가는 안 담지만 제가 약속드린 게 있어요. 저는 예. 정말 소통의 달인이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나 여러분들 제 유튜브 라이브나 이런 거 보시 제가 이제 알쓸 서울 속으로라고 하는 걸로 네, 계속해서 네. 현장에 가는데 저는 누구하고도 얘기해요. 그다음에 제가 호기심이 많아 누구한테도 질문을 해요. 그리고 누구한테나 고마워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클럽하우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클럽하우스에 제가 무슨 박영선처럼 나가가지고 제가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들어가서 그 사람들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듣고, 알아주면 왜냐하면 이렇게 그런 것도 계속해서 할 거고요. 제가 얼마나 소탈하냐 하면은 이런 것까지 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거는 표를 깎아먹을지도 모르긴 하겠는데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왜 나경원 후보가 뭐 네. 1억 피부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10년 전에 그다음에 박근혜 뭐 보톡스 맞고 주사 예, 맞고 예, 이런 예. 것 때문에 여자 후보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저는 아직 기술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오. 정말 관리가 아니라 타고난 거죠. 뭐. 타고난 그리고 피부 그리고 좋은 건 뭐냐 저한테는 미모를 기대하시지 않거든요. 저한테는 에너지를 기대를 하실 분이기 때문에 좋은데 네. 저도 어느 시점이 되면 보톡스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면 왜냐하면 저는 공인이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화장을 하고 나가듯이 여러 저기를 이제 해주셔 이제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그러면은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신의 머리를 심으셨잖아요. 저는 네. 꼭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만약 보톡스를 맞는다 그러면 보톡스 맞습니다. 아 보톡스 맞으면 이렇게 아픕니다. 그런 얘기까지. 요게 좀 주름이 좀 달라졌나요? 네. 뭐 이런 것까지도 왜냐하면 이런 게 생활에서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보다 시장이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고건시장 시절에 가장 많이 이제 시정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예. 그 벌써 이제 한 십몇 년 전이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고건시장은 행정의 달인일 뿐만이 아니라 소통의 달인이셨어요. 예. 이게 뭐냐 토요일마다 민원 데이트를 했어요. 시장과 시민이 만나는. 그러면 뭐냐면 시청 앞에다 누가 이제 피켓을 들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해라. 민원을 들면은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민원을 다 접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면 이제 카트를 하지만 이거는 네. 분명히 얘기해 볼 거다. 이런 거면 토요일마다 그걸 이제
저기 뭐야 회의를 해요. 회의를? 근데 제가 4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제가 모든 민원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어떤 데는 뭐 개발을 막아달라, 개발을 그렇네요. 해달라, 예. 높이를 좀 낮춰달라, 뭐 여러 가지가 한두가 학교 문제, 학교의 길을 어떻게 해달라, 뭐 등등 이런 거를 해나가는. 그래서 제가 고건시장은 이거 왜냐하면 고건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의 자산은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 전문 실력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제가 온갖 여러분들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어느 한편을 들어주지 못해요. 저는 아시겠지만 사람도 중요하고 보존도 중요하지만 또 개발도 필요하다고 그런 사람인데 이거를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네.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제가 할 겁니다. 그거 되게 재밌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고 특히 문제 풀어드리고 나면은 저 혼자서 오늘도 해냈어. 참 막 이렇게 이렇게. 일정도 많으시고 참 이 거의 뭐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움직이시면서도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 저는요 제가 이제 에너지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는 열을 낳았어요. 저는 둘밖에 안 낳았어요. 그러니 이 에너지를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저는 평생 네. 정말 제가 아기 낳을 때 빼놓고는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건강 체질이 정말 건강 체질에. 그다음에 제가 이제 확실히 김진애 에너지는 맞는 게 보통 에너지를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 네. 만나면 피곤해지고 그러는데 저는 물론 피곤도 하죠. 음. 근데 사람 만나면 사람하고 이렇게 통하는 데서 에너지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김진애 TV에서도 라이브를 자꾸 하는 이유가 네. 제가 에너지를 나눠드리기도 하지만 나눠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길을 받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사람을 웃게 하고 막 통하고 서로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농담하고 그러면 이렇게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저는 참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 진짜 벽이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네. 뭐라고 다 목이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뻣뻣하고 그렇죠. 다 우리는 답만 내놔야 되는 거 같고 맞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참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다.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게끔 저는 그런 거를 꽤 재미나게 하고 싶어요. 네. 네. 자, 재미나게 할 거야. 아마. 재미나게.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재미나게 에너지 넘치게 하는 게 중요한 근데 것 같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너무 재미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마지막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제가 이번에 이제 별 5개 공약을 내놨는데 그게 이제 진짜 개발, 역사급 미드타운, 그다음에 서울 오아시스, 그레이트 서울.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은 서울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이제는 수도권하고 같이 봐야 된다. 가령 강남은 성남과 용인까지도 같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연결해서. 강서권은 김포까지 같이 봐야 네. 되고요. 일산까지 같이 봐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재명 지사님 대기하십시오. 제가 맞짱 뜰 겁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르네상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제가 코로나 서울 시민 네. 사다리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마지막에 좀 강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워낙 힘드시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국가 재난 지원금 그리고 네. 일반 국민에 대한 거는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법안도 냈고 네. 했는데 지금 문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입니다. 프리랜서 노동자. 이게 청년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이 사람들을 지금 서울시에 찾아보니까 한 47만이 돼요. 41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고 네. 그다음에 6만이 프리랜서 노동자들이에요. 이 비정규 노동. 제가 이제 좋은 말로 저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을 버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다 서울시 재무를 따져 보니까 한 2조 구조 정도를 여기다 투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을 제가 6개월 동안 네. 하루 7일씩 30일 기준으로 월 21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겠다. 근데 이걸 6개월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정부에서도 같이 반반씩 내라. 네. 그런데 뭐 홍남기 나 국간 지켜야 돼. 국가 지켜야 돼. 막 이러고 저기 하는데 그 사이에 손실보상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손실보상법을 저도 법안 발의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하면서 피해자 이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연대세라고 세금도 더 걷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네. 그것도 같이 해서 패키지로 법안 발의를 하는데 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서울시장이 되면 일단 버티게 해주고 손실보상법을 그동안 만들어가지고 이걸 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요. 네. 제가 서울 시민들 전체를 보시면은 솔직히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네. 물론 거기도 타격을 받지만 굉장히 잘 된 데도 많습니다. 그렇죠. 뭐 웹 사업이라든가 네. 배달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리고 해외 수출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근데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는요. 이게 이 사람들이 망해가고 잘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진짜 도시의 일꾼이에요. 도시의 바탕에 생명력을 지탱하는 허리예요. 이게 제가 이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뉴욕시가 코로나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시에서 해준 지원이 레스토랑을 지원해 준 거예요. 레스토랑과 거기에 일하는 종업원들. 네. 왜냐면 거기는 종업원들이 다 이게 허리에 이거 대고 실제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팁으로 살아요.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프로들이에요, 정말. 이 사람 그리고 셰프들은 프로. 이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딴 데로 가잖아요. 이 사람이 문을 닫으면 도시가. 뉴욕의 맛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뉴욕의 힘이라고 하는 관광의 힘이고 금융산업과 근데 아시다시피 요새 모든 세계 도시들은 세계인들이 와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맛입니다.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안에서 소상공인들 거기에 이제 소상공인들은 뭐 레스토랑뿐만이 아니고 여러 종류가 예, 예. 있는데 납품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청이나 이런 거에 제대로 이렇게 체인이 끊어지면은 대기업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버텨주는 거는 시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도시가 해줘야 돼서 저는 도시가. 그래서 도시가 나서서 서울시가 나서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네. 버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버틸 수가 있어야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가 아무래도 활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재난지원금이 일반 국민들 나오면은 돈을 쓰게 되면은 탄력이 붙는 거죠. 그렇네요. 빨리 탄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을 네. 도시 서울에서 만들어주고 네. 그걸 바탕으로 경기가 또 순환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경기가 그 다음에 아하. 활짝 올라갈 수 있게 네. 하는 이런 거를 이게 이제 도시가 어떻게 생로병사를 하느냐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도 같은 철학이셨어요. 네. 너무 가셔서 속상해서 그렇지. 예, 참 말씀 들어보니까 김진 에너지의 서울시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뭐 예선이라고 할 수 있는 단일화 이후에는 본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본선에 가면 안철수, 뭐 오세훈, 나경원 이 세 후보 중에 한 명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네. 자신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뭐 안철수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경원은 비호감에 오세훈은 이미 무책임해서 아무리 김종인 위원장이 해도 안철수가 차라리 그나마 낫다라고 쪽은 그 생각을 중에서는 했고요. 저는 안철수한테도 이미 제가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신기루라고. 네. 안철수 같은 신기루는 우리 서울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절대로 거쳐야 됩니다. 그 신기루를 만든 건 방송과 언론이에요. 솔직히 안철수가 얼마나 속이 비어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거를 저의 긍정의 힘으로 제가 깨끗이 날려버리겠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전에 박영선과 김진애 토론회 여러분들 신나게 보십시오. 기대가 되네요. 폭발할 겁니다. 우상호 의원이 나오면 살살 해드릴게요. 참. 제가 우상호 의원하고 저하고는 옆방이에요. 옆방이에요. 그래서 의원하고 맨날 옆방이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가지고 왜 그렇게 저기를 해? 좀 더 세게 해야지. 그거는 이렇게 워딩을 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막 제가 그래서 저 근데 지금 빨리 국토위에 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제가 서울시장 후보가 네. 되잖아요. 그럼 부산에 음. 김영춘 후보를 위해서 제가 유세 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한일 해저 터널을 깨끗하게 날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해야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그 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태평양 제1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게 부산의 잠재력인데 그게 가덕도 신공항이다. 근데 오늘 우리 이제 국토위에서 지금 이제 이걸 현안 질의를 하는데 진선미 위원장님께서 특별하게 저한테 네. 꼭 발언을 해주십사. 그렇게 하셔서 제가 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안건 조정 위원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네. 최강욱 위원이 하셨듯이 아마 국토위에서도 김진애 안건 조정 위원회로 이제 저 야당 몫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아, 진짜 김진애가 바쁘네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정말. 김진애 김진애 같은 의원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더 우리 사회가 유쾌해지고 네. 뭐 상쾌해지고 좀 에너지가 넘치겠죠. 네. 그런 날이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뭐 저희 정신없이 웃다 보니까 인터뷰가 마무리됐어요. 역시 우리 김진애 후보님 모시면은 힘이 납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 댓글이 엄청 많이 좀 올라왔는데 이제 다 소개를 못 드렸어요. 뭐 김재현님 짱, 뭐 누님 화이팅 이런 분들 계시고 서울시장 김진애 똑부러지게 일 잘하시는 김재현님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 하고 계십니다. 자, 후보님 저희가 뭐 이 단일화 과정에서나 여러 국명명마다 또 지켜보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마지막으로 네. 오셔가지고 또 말씀해주시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진 에너지 파이팅. 고맙습니다.